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는 그 불면증 있죠? 네. 그거 하고 또 요새 우리 주변에 보면 정신적으로 불편한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은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할까요? 잠. 그렇죠. 휴식.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루 동안 활동을 하면은 몸이 많이 피곤해지시니까 잠을 잘 자야 이제 그 회복이 되고 피로가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휴식을 주고 또 재충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내 몸에 이제 불편한 것들을 다 해소시켜서 새로운 이제 내일을 건강하게 만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잠이에요. 네. 잠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제 어찌 보면 잠을 잘 자는 것도 이제 보약 드시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 우리가 요새 보면 잠도 때 맞춰서 자지 않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예, 너무 늦게 주무시거나 또는 이제 잘 때 안 자고 깨어 있거나 낮밤을 바꿔서 생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그거는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긴 하지만 잠을 자려고 그래도 잠을 못 자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제 70대 되신 여성분이셨는데 할머니시죠. 예, 근데 이분은 잠을 굉장히 이제 들기가 힘드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그러고 또 잠자기 전에 이렇게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TV 틀어놓고 보시잖아요. 이제 TV를 이렇게 보시다가 잠이 살짝 올 것 같아서 얼른 잠을 자러 들어가시면 다시 또 눈이 말똥말똥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참씩 이제 신경일을 하시다가 억지로 잠이 드시는데 잠이 드셔도 한두 시간 정도 주무시면은 또 깨시는 거예요. 근데 요새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밤에 소변 보러 이렇게 다니시느라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많아요. 이제 이분도 어떨 때는 막 거의 한 시간에 한 번 정도씩 소변을 보러 다니시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잠을 자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잠도 안 오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보통 분들은 잠이 안 오면 수면제 드시잖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것도 해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한 가지 이제 불편한 증상이 뭐냐면 입이 많이 마르세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이제 머리가 팽 돌고 그러니까 이분의 그 잠이 안 오는 원인을 보통 이제 우리가 잠이 안 올 때는 수면제 드셔서 그거는 결과만 덮어놓는 거죠. 치료가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이분은 그 입이 마르고 또 앉았다 일어나는 머리가 팽 돌고 소변을 자주 보시고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기혈이 쇠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낮에는 머리가 멍하고 이렇게 졸리운 듯 하시다가 밤이 막상에 이제 또 잠을 자야 되는 밤이 되면 머리가 말똥말똥해지면서 잠을 못 주무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게 허로증의 한 부분이에요. 한 증상이에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울려고 그럴 때 눈물이 안 나오고 웃을 때 눈물이 나고 근데 음식을 먹을 땐 침이 안 나오다가 음식을 안 드실 때 또 침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반대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거거든요. 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혈이 쇠해지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소변을 유난히 자주 보신다는 얘기는 다리에 힘이 빠지게 돼요. 소변을 자주 그거는 진액이 자꾸 새 나오는 거예요. 나무로 치면 나무를 참 이상하게 그렸네요. 나무로 치면 이제 그 진액이 충분해서 머리 끝까지 쫙 가지 끝까지 올려줘야 되는데 진액이 부족하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자꾸 마르게 되잖아요. 이제 쉽게 설명해서 고목나무가 되는 거예요. 진액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소변을 유난히 자주 본다 그러면 이제 차츰 진액이 부족해지면서 그러니까 입이 말라지고 또 조금 더 심해지면 눈이 침침하고 뻑뻑하고 머리도 막지가 않고 밤이 되면 잠을 못 주무시고 이렇게 이제 그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소변을 자주 보시는 것도 잠을 못 주무시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 한의학에서는 잠을 못 주무시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봐요. 첫째, 생각이 지나치게 많은 분들도 잠 못 주무시죠. 예,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은 날밤 새워요. 예. 또 한 가지, 이렇게 진액이 부족해도 일로 맑은 기운을 못 올려주니까 못 주무시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가 많았다 이런 경우에도 못 주무시지만 소화가 안 좋은 분들도 못 주무시는 경우 있어요. 음식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음식을 잡수고 체했죠. 또는 밤에 지나치게 과식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위가 편안하지 않으면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 있어요. 이거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는데, 이처럼 그 원인을 해결을 해줘야 잠을 주무시는 거지, 수면제 같은 건 결과만 덮어놓는 거니까 치료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그 밤이 되면 음기가 성해지는 때예요. 우리가 아침이 되면 양기가 쫙 올라요. 그러면서 눈이 이제 딱 떠지고 이렇게 이제 초롱초롱하게 하루를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양기가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양기는 밑으로 내려오고 음기가 많아져요. 음기가 성해진다고 해요. 이거를 한의학적으로는. 우리 몸은 음양을 골고루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생존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몸을 볼 때 이제 반이, 여기가 음이고 여기가 양이다. 이러면 이제 균형을 잘 잡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는데, 한쪽이 많아진다. 그러면 이제 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쪽이 양이 많아졌다. 또는 이제 음이 이쪽으로 침범을 해서 이렇게 많아졌다. 그러면 이게 잠이 들고 깨고 하는 것도 서로 균형을 맞춰서 이제 양이 많아졌다가 음이 많아졌다 이러는데, 이쪽이 음기가 많지 않아도 잠을 못 자고요. 또 양기가 내려오지 않아도 잠을 못 자고. 또 이렇게 균형이 깨지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의학이 바로 균형을 잡아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자꾸 그 이제 소변을 자주 보는 거를 치료를 해드려야 전체적으로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 있어요. 그건 병은 아닌데, 뭐냐면 입이 마르시거나 소변을 유난히 자주 보시거나 대변을 이제 잘 못 보시고 변비거나 또는 이제 설사를 하거나 이러는 건 다 진액이 부족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주변에 우리 이제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증상을 갖고 계시면 빨리 이제 조절을 해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또 다른 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 수면 충분히 못 주무시는 불면증 중에도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한 분 소개해드릴 분은 51세 되신 여자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작년에 폐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올 때 그 이제 전해에 폐경을 하신 거예요. 그 폐경이 되셨으면 무슨 증상들이 생겨요? 갱년기 증상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폐경이 됐다고 누구나 다 갱년기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제 어떤 분들은 심하고, 근데 대개 보면 스트레스 잘 받고 예민한 분들이 갱년기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아요. 예, 그만큼 몸이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증상이 열이 올랐다, 그야말로 갱년기 증상,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땀도 쭉 나고 괴롭죠. 혹시 이 자리에 갱년기 증상 겪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있으세요. 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괴로운 증상인데, 더 괴로운 거는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은 오만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려서가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죠? 계속 이제 추임새를 넣으시는데, 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잠도 못 주무시고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수면제를 한번 신경과 가서 수면제를 드셔보셔도 역시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또 어떤 증상이 있으시냐면은 그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도 있지만 가슴이 굉장히 두근거려요. 그래서 이제 진정이 잘 안 되거나 또는 어떤 신경 쓸 일이 요만큼만 있어도 막 화가 오르면서 이제 그 증상이 더 심해지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갱년기 증상이라 그러면 흔히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땀이 나고 이런 걸로 알지만, 그거 한 가지뿐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극히 일부분에 속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몸은 육체하고 정신이 별개인가요? 아니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면 정신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정신이 불편하면 육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대개 이제 갱년기 때에는
몸과 마음에 같이 증상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신과 육체. 그래서 보면 그렇게 아까 이제 열이 오르는 증상도 있지만 마음이 편치 않고 우울하거나 또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증상이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소화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서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증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자꾸 이제 그 열이 일로 오르는 증상이 있으면서 다리도 이제 이렇게 시리고 저리고 이런 증상도 오고 그러니까 불편 증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조절하는 게 힘들어지는데 우리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원인이 같으면 아무리 증상이 여러 가지 많다고 하더라도 치료 방법은 그 원인을 조절해주면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상이 가벼운 거는 조금 빨리 좋아지고 또 이제 오래됐거나 중요한 증상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어쨌든 원인이 같은 것은 같이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가슴도 두근거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도 갱년기를 조절해주는 음혈이 부족한 거예요.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음혈이 부족하면 열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은 위로 오르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자꾸 오죠. 그래서 이제 안구건조증도 굉장히 심하고 또 이제 안과에 가서 안구건조증에 넣는 안약 같은 거 써봐도 일시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갱년기를 치료를 해드려야 잠도 주무시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불면증에 대해서 원인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마음이 좀 불편한 그런 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조울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아, 예, 많이들 예, 그 조울증은 좀 어려운 증상인데 우울증이란 얘기는 이제 많이도 들으셨다가 그다음에 이제 조울증 증상은 그 조증과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하는 증상이에요. 조증이 뭐냐 하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되게 아까 제가 이제 음양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조증으로 갈 수 있는 분이 있고 우울증으로 갈 수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음양이 있을 때 여기 이제 음이라고 했고 양이라고 했어요. 양의 성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조증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음의 성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우울증으로 갈 성향이 많죠. 근데 이제 때로는 조증과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분은 35세 되신 남자분이신데 이제 미혼이신 남자분이신데 이분 딱 보면은 눈썹도 진하고 아주 건강해 보이는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활기차고 말도 잘하고 씩씩하게 이러는 분인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 굉장히 빠르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초조한 이런 이제 느낌이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이 아주 뭐든지 너무 열심히 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직장 일도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분이 아주 의견을 너무 강하게 많이 이제 내세우면서 이게 양보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 동료 직원들 사이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좀 그렇죠. 왕따. 이렇게 이제 조화가 깨지면서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살짝 왕따 같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그분은 이렇게 양의 성향이 이제 많은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풀면 남자들 그 푼다고 어떻게 하세요? 예, 술도 많이들 술 마시러 가셔서 이제 술도 많이 드셔도 그 풀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술은 기분이 좋을 때 3잔까지 드셔야 약주예요. 근데 이렇게 화가 나고 기분 나쁠 때는 화를 더 보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노가 이제 일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치료를 할 때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화병이나 이런 스트레스가 한약으로 풀리냐? 예, 그게 풀립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한약으로 치료가 돼요? 아, 예. 여기 아니라고 고개를 젓는 분도 계시고 그렇다고 이제 인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한의학은요. 증상 하나, 결과 하나만 보고 치료를 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그렇죠. 근본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조증 증상이 있더라도 이분은 그 정신적인 게 육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육체적인 게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우리 이제 한의학에서는 감정을 7가지로 얘기를 해요. 칠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대개 요거는 감정을 얘기할 때 칠정이라고 얘기해요. 일곱 가지 감정이에요. 희, 노, 우, 사, 미, 공경 이렇게 7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즐거워하는 거, 화를 내는 거, 또 뭐 슬퍼하는 거, 생각이 많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요런 이제 칠정은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죠. 오장육부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 기능이 지나치게 이제 실한 사람들, 지나친 분들은 화를 잘 내요. 막 분노를 잘해요.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그 심장 기능이 지나치게 실한 분들은 잘 웃어요. 그냥 웃어요. 또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렇게 슬퍼해요. 또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은 겁이 많고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장육부의 기능에 따라서 칠장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러면 화병이다 이런 경우에도 심장에 화가 많다. 그럼 그걸 조절해 주는 약을 써서 화도 풀어주면서 심장 기능도 좋게 해주고 이렇게 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치료가 이제 굉장히 균형을 이루어 주니까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울증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화의 성향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 조절해 드리면 이제 마음도 편해지면서 몸도 건강해지죠. 우리 주변에 그 아이나 어른이나 요새는 다 스트레스 속에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나친가요, 이 표현이? 아니죠. 누구나 다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적절히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병으로 가거나 또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거나 이럴 수 있죠. 대부분의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 역시나 마음이 편치 않거나 우울하고 슬플 때 있어요. 누구나.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감정이 해소가 되면 다시 정상으로 원위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분들은 뭐 우울증이 되거나 또는 뭐 조울증이 되거나 공황장애가 되거나 또 심지어는 뭐 이렇게 환청도 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게 정신적인 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육체에도 영향을 줘서 여러 가지 증상 오죠. 쉽게는 두통이 온다든지 어지럼증이 온다. 또 눈이 이제 침침하고 뭐 이렇게 비문증이 생긴다. 이명이 온다. 또 어떤 분들은 목에 이렇게 뭐가 콱 막혀 있어서 숨을 못 쉬겠다. 한숨 쉬고 답답하고. 또 이제 소화기가 안 좋은 분들은 역류성 식도염도 생기고 또 뭐 어깨도 아프고 여자분들은 생리통도 오고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미친 거죠. 또 이런 이제 육체에 어떤 불편 증상이 있으면 정신적으로도 어디가 많이 아픈 분들 있죠. 그것도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몸은 다 이렇게 상호 유기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치료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번에는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ADHD 들어보셨다고 하셨죠, 아까? ADHD가 어떤 증상인가요? 네, 산만해요.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새 아이들 가만히 쳐져 있는 애들 별로 없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이들은 한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약한 아이예요. 그게 병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는 움직여야 돼요. 동의보감에 보면 10살까지는 아이들이 10세까지는 다리에 힘이 많아요. 그래서 걸어가지 못해요. 뛰어가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애들은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뭐 요새 층간소음 때문에 뭐 이상한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지만 어쨌든 아이의 기본형은 10세 이전에는 이제 뛰어다니는 게 정상이지만 그게 지나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9살 된 남자아이였는데 대개 이 ADHD 증상은 남자아이들한테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남자는 양의 성향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틱이 또 굉장히 심해요. 틱이 뭔지 아시죠? 어떤 증상인가요? 예,
애들이 이제 긴장을 했던지 이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동작을 반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눈을 끔뻑끔뻑 한다든지 소리를 킁킁 낸다든지 찡긋찡긋 한다든지. 근데 그렇게 틱 증상이 있는 아이들은 대개 보면 마음이 여리거나 이제 이런 아이들 많고 성취욕은 굉장히 커요. 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굉장히 큰데 그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 반응이 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의 뭐 병으로 볼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편안하지 않은 걸로 보고 이제 그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아이가 주의가 너무 산만해서 공부 시간에 도대체 자리에 앉아 있질 않아요. 막 돌아다니고 뭐 이제 필기 하나도 안 하고 알림장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엄마한테 아예 ADHD인가 보다 병원 가서 치료 좀 해주세요. 사실 선생님들도 참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또 선생님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선생님들이 아이 입장에서 봐주지를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 아이를 무조건 너 왜 돌아다니냐고 야단치면 이 아이는 점점 더 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따독거려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아쉬운데 어쨌든 그 아이는 ADHD 아니에요. 이제 뭐 병원에 데려가기 전에 이제 한의원을 먼저 오신 분이었는데 그 아이는 원래 선천 기능을 약하게 타고난 아이예요. 그래서 겁이 굉장히 많아요. 밤에 잠을 잘 때도 불을 켜놓고 자야 되고 귀신 나올까 봐. 그러고 이제 어디도 혼자 못 가고 이게 마음이 이렇게 여린 아이인데 되게 ADHD 아이들은 좀 약간의 뭐랄까 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친구를 괴롭히거나 이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양의 성향이 많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는 성향이 많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선천 기운이 허할 때는 선천을 보완해 주는 그런 약을 써주면 되죠. 아이들한테는 한약은 퇴비를 주는 거예요. 예,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보셨어요? 퇴비가 뭐예요? 거름인데, 예, 화학 비료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퇴비는 주면 줄수록 땅이 거름져지고 나무도 아주 잘 자라고 그러는데 화학 비료는 어때요? 처음에 줄 때만 소출이 좋잖아요. 자꾸 이제 땅은 이게 망가지죠. 거칠어지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한약을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내는 엄마들이 가끔 계시는데 아이들한테는 퇴비가 이제 한약이 퇴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같은 경우에도 선천 기운을 보완해 주는 약을 쓰니까 차츰 아이가 안정되고 이제 집중력이 좋아지면서 틱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또 뭐가 생겼냐면요. 선천을 보완해 주면 아이들이 성장이 좋아져요. 예, 그래서 키도 크고 의젓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약은 한 가지를 가지고 몇 가지를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근본을 다스려 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자꾸 보고 조절한다 그러면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은 69세 되신 여자분이셨는데 열도 올랐다 내렸다 하고 눈이 침침하고 뻑뻑하고 이제 이런 증상이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소화 기능도 안 좋으셔서 스트레스 받으면 역류성 식도염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입병이 잘 나거나 혓바늘이 잘 돋거나 그러면서 이제 음부나 항문에 뾰루지가 잘 나고 이런 분이셨어요. 대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건 좀 말 못할 증상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몸에 화가 많이 쌓여 있을 때 입병이 잘 나요. 예, 그래서 이제 혓바늘이 잘 돋거나 또는 그러면서 같이 나타나는 증상이 음부에도 불편한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는 다 치료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트레스를 굉장히 잘 받고 굉장히 예민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은 이제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면 입이 마르면서 입이 막 떨린대요. 바들바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심장 기능이 허한 거예요. 예, 그래서 혓바늘이 잘 돋고 혀는 심장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심지규라고 얘기를 해요. 심장의 구멍이에요, 혀가. 그러니까 스트레스 잘 받는 분들은 혓바늘도 잘 돋고 구내염 생기고 그러면서 여자들은 또 입을 생식기로도 봐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잘 생기는 분들은 음부에도 문제가 오기 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염이 됐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체력이 딸리면서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조절을 해드리면 되는 거죠. 그냥 이제 뭐 음부가 불편하다 그래서 항생제 쓰든지 뭐 질염이라 그러면서 또 소염제 쓰든지 이렇게 하면 일시적으로만 증상을 이제 덮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치료를 할 때 자꾸 근본 원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한약을 써서 좋게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왜? 병이 오려고 하면 그분이 어떻게 살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생활 습관, 생활 방식, 또 그분의 성향.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자꾸 기울어질 때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조절해서 몸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결과만 자꾸 조절할 땐 근본 원인이 남아있으면 이건 치료가 안 된 거고요. 근본 원인을 조절해서 좋아졌어도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잘못되어 있는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꾸 생활의 법도에 맞춰서 이렇게 생활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흔히 보면 이제 이렇게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몸이 좋아지면 예전에 불편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옛날처럼 또 사세요. 그래서 얼마 후에는 똑같은 증상으로 또 오게 되죠. 그러면서 뭐 약 먹을 때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늘 반듯하게 생활할 수는 없지만 어쩌다 한두 번씩 어기는 건 괜찮은데 기본 틀은 갖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불면증하고 정신적으로 불편한 증상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불편하신 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느 분 하실까요? 여기 계신 분이요. 말씀하세요. 저는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네. 35세 했는데 이제 두 애를 제왕절개하고 낳았는데 몸을 계속 써먹기만 했지 네. 다스려주지는 그러셨어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차 문을 열으니까 갑자기 배가 막 아프더니 출근을 못해서 하늘의원에 갔더니 이제 모든 기력이 쇠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때 그건 치료하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 내장에 적취인가 있는데 그걸 깨부셔 줄 수는 있는데 제가 기력이 딸려서 그걸 못 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었어요. 근데 소화가 항상 안 되고 체력이 딸리니까 가족들이 무슨 얘기만 해도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60세 되던 해 계속 기력이 한 3, 4년 전부터 딸리더니 아파가지고 그냥 응급실로 실려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어디가 아프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기력이 계속 없어져요. 그래서 늙음이 현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궁 내막암이라고. 그랬는데 애기 수술을 제왕절개 할 때 의사가 빨리 수축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전기로 찢었는데 거기가 그쪽이 좀 계속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을 했는데 드러내 버렸어요. 자궁을요? 근데 제가 그때 체중이 31kg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오래된 간병인들이 이제 응급실만 안 가면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니까 거기가 응급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나왔는데 가스 차고 그래서 하여튼 막 한 달 정도 입원하는 기간에 굉장히 고통이 많았어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2기로 나왔대요. 그래서 저는 항암 치료 받고 싶지가 않더라고. 겁이 나고 병원 생활은 더 이상 그냥 나와서 살다가 그대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막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기력이 딸리니까 그걸 이기고 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 받는 과정을 물어보니까 뭐 입원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퇴원하는 길에 받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좀 회복이 되더니 항암 치료 받고 난 후로는 막 모든 게 타고 막 다시. 그래서 이제 제가 저를 데리고 시고모님이 이제 선방으로 돌았어요. 선하시는 그 스님들 방으로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기력도 거기서. 그러면 자궁암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한 게 몇 년 되셨어요?
69년도 69년도 8월 달에 했어요. 69년이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예. 이것이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요번에 갑자기 피부가 발진이 돋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그 여기가 항상 매달려 있던 게 네. 줄어지면서 이쪽으로 막 이게 부기 네. 같은 거 제가 네. 보죠. 이렇게 이쪽으로 퍼지는 것 같으면서 온몸에 다 솟아버렸어요. 지금 막 머릿속까지 다 쓰고 여기까지. 지금 그래서 이게 도단하신 거예요? 네. 아. 그럼 내 품어서요. 네. 근데 내뿜었는지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제 저기 변을 보거나 소변을 보고 나서 이제 지금 거기는 물이 있는 데로 가니까 따뜻한 물이 나와요. 이렇게 들으니까 네. 저희가 네. 열악하게 살았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따뜻한 물로 뒷물을 하고 보니까 여기가 너무 차가운 거예요. 막 네. 뜨거운 물이 닿아도 음. 시원하기만 하지 뜨거운 줄을 몰라요. 이게 그러면 요게 언제부터 도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그맣게 바늘끝만하게 빨갛게 여기가 네. 이렇게 생겼어요. 예, 예. 그런데 그냥 저는 그런 것이 별로 몰랐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심해지신 건 지금 두세 달 되신 거예요? 심해진 거는 며칠 사이에 초파일 지내 그때쯤. 아, 그러셨어요. 그럼 지금 여기가 깍쟁이 안 예, 가렵거나 뭐 이래서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증상 보통 불편하게 때는 느끼시는 거 모르는데 있으세요? 이제 조금 공기가 나쁜 데 가면 막 가렵고요. 네. 밤에 잘 때 제가 긁는 것 같아요. 네, 밤에요. 네. 네. 진물도 나고 그래요. 진물이 처음에는 막 여기까지 쑤사가지고 막 줄줄 쏟아졌는데 그러면 마음에 시원한 기가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물이 별로 안 나고요. 제일 심하신 데가 지금 여기이신 여기예요. 거고. 네. 예, 다른데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 약간 돋아 하고요. 있으신데 여기 무릎하고 네. 여기하고 예, 여기 예, 예. 뒤하고 전체적으로 퍼져 있으시네요. 네. 그리고 예. 여기가 그런데 제가 음. 고기 같은 걸 먹으면요. 좀 탁한 음식을 먹으면 여기가 두드러기가 하나 딱 솟아요. 그리고 네. 여기가 솟거든요. 근데 거기서 애초에 처음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고기를 못 먹었어요. 그냥 네, 채소만 네. 먹었는데도 지금 실제 보니까 관리를 안 하고 음. 그냥 되는 대로 막 먹은 것 같아요. 네, 그러셨네요. 네. 일단 제가 지금 진맥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딱지가 떨어지는 거네요. 네. 예, 오른손 한번 줘보세요. 요것도 시작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인가요? 이런 게? 그런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막 붉게 빨갛게 네. 그랬는데 지금은 좀 입이 많이 마르세요? 안 말라요. 입은 괜찮으세요? 네. 변도 잘 보고 네. 밥을 많이 먹어요. 지금. 예. 근데 막 그냥 막 이러면 땡겨요. 자꾸 과식을 많이 경향이 해요. 생겨요. 네. 위에 열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으신데 이쪽 보세요. 참 위가 그래서. 계속 아팠어요. 원래 근데- 위가 약한 분이에요. 근데 많이 요즘은 잡수면 위 안 아픈 되지. 거를 예. 모르겠어요. 그거는 못 느끼셔도 괜찮아서가 아니라 이제 위장 기능은 원래 선천적으로 안 좋으신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뭘 좀 심장에도 무리가 움직이고 굉장히 일을 많이 했다 하면은 막 예, 땡겨요. 되셨습니다. 우선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진찰을 해봐야 드려야 되지만 지금 간단하게 이제 진찰한 거를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보살님은 성향이 이제 그 아랫배는 차시면서 네. 소화 기능 약하시고요. 네. 스트레스 굉장히 잘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시냐면 본인이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도 쉬고서 밥을 잡수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일을 먼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굉장히 혹사. 바로 그렇죠. 혹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근데다 선천적으로 체력이 강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거는 조금밖에 없는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쓰신 거고 그 이제 자궁암이 오셨다는 얘기도 그 여자분들이 자궁암이 오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예요. 예, 아랫배가 차고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시고 전에 이제 뭐 제왕절개도 하셨고 그런데 몸을 무리하게 쓰셨죠. 저 미국의 그 암을 치료하는 유명한 병원의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암이 되는 원인은 분노와 억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노는 이제 화가 지나친 게 분노잖아요. 또 억울한 것도 거기에 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데 억울. 그렇죠. 억울한 건 뭐예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뭐가 자꾸 뭉치는 거잖아요. 울체되는 거거든요. 기가 뭉치는 거죠. 기가 막힌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분은 시작이 소화기 약하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온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이제 속에 화가 쌓인 게 겉으로 막 드러나는 건데
아까 제가 처음 도단하는 거를 봐도 위장경락하고 연관이 되는 거, 대장경락하고 연관이 되는 거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를 이런 경우에는 피부과 치료를 하면은 안 돼요. 그냥 피부병이 아니고 체력이 너무 딸리면서 속에 화가 너무 많이 쌓였으니까 그걸 풀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력이 너무 딸리고요. 조금 아까 제가 맥을 보면서 위에 열이 많이 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에서는 자꾸 당겨요. 근데 속에 들어가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장에도 화가 많이 쌓여 있고 마음이 늘 편안하지 않은 분이에요, 사실은 이분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치료를 해드려야지 지금 피부가 이렇게 막 이제 헐고 딱지가 않고 이랬다 그래서 이걸 피부병으로 치료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는 생활을 하실 때 그 너무 이제 몸을 과로를 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밥때가 되면 이런 분들이 이제 제가 보지는 않아도 복지는 안 해봤어도 위가 하수되기 쉬운 체형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꼭 때 맞춰서 잡수는 게 중요하고 몸을 무리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치료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어떤 증상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료를 해서 좋아졌어도 그 좋아진 거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그거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벼운 증상은 아니라서 이제 쉽게 제가 요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생활을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생활의 병이에요, 이분도 사실은. 예. 그리고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여기 계십니다. 저는 무릎이 많이 아프세요? 네, 무릎이 예. 많이 아팠었어요. 예, 예. 지금도 무릎이 아프시고. 네. 예, 예. 다른 데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네, 예. 거의 제가 무릎이 많이 아파요. 그러세요. 진맥해 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생활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분도. 예. 그리고 어깨 이런 데가 많이 긴장이 돼 있으시고. 네, 어깨도 좀 예, 왼손 보시고요. 허리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뒤편이 좀 편안하지가 않으신데요, 이러면은. 무릎도 안 좋으시지만은 어깨, 목 뒤, 허리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이 네, 긴장이 돼 맞아요. 있으세요. 예. 예. 지금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 아, 중반 좀 넘었어요. 중반 되셨어요. 이제 그 연세를 왜 여쭤보냐면 우리 몸이 내 나이에 맞는 몸을 갖고 있어야 건강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오는 체질이에요. 왜 그러냐? 원래는 튼튼하게 타고나신 분이에요. 젊으셨을 땐 별로 아픈 거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아주 몸을 많이 쓰시죠. 건강에 자신 있는 분들은 일 무섭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많이 일도 하시고 남의 것도 막 가서 해주시고 이러는 이제 성향이실 텐데 뼈가 자꾸 약해지시니까 무릎부터 이제 저기 문제가 오는데 특히 심장에도 화가 많이 쌓여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심장에 화라 그래서 뭐 심장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스트레스 잘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슴도 잘 답답하고 또 이렇게 일로 열도 잘 오르면서 네, 열 그러니까 올라요. 그렇죠. 얼굴에 열이 잘 올라요. 머리가 막지 않을 때가 있고 어깨 목 뒤도 뻐근하실 거고 허리도 이제 가끔 안 좋으실 텐데 시작이 지금 무릎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는 많이 몸을 쓰고 다니셔서 이제 여기부터 약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운동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몸을 건강하는 방법이 운동이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무릎 많이 아프실 때는 거기에 맞는 이제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은데 음식도 이런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음식 이런 걸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죠. 예, 되셨고요.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제가 말씀. 아, 예, 예. 예. 저는 이렇게 요즘에 들어서 이렇게 몸이 좀 먹는데 좀 붓는 것 같아요. 네, 그러세요. 부으면서 그게 그냥 살이 살이 돼버리는 찌시는 것 것 같아요. 같고. 예. 예.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느 50 정도? 중반 됐습니다. 예. 예. 폐경 되셨어요? 네. 아, 그러셨어요. 자, 오른손 주시고요. 아랫배도 많이 차가. 네, 많이 차세요. 네. 아랫배도 차고 그래서 이제 손발도 차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이분도 위장 기능이 튼튼한 분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입에선 자꾸 음식이 당겨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보다 자꾸 넘쳐서 이제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푸석푸석 살이 이제 붙는 듯 하다가 살이 찌고 그래서 앞으로는 항상 이제 식사를 아침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 저녁은 적게 드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침은 잘 드셔도 하루 동안 에너지로 다 써요. 그러니까 몸에 살로 찌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녁은 위가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게 주무셔도
그게 이제 몸에 고스란히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는 하체가 약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무릎, 허리 이런 데 문제 오기 쉬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살 빼는 게 쉽지는 않지만 들어가는 게 적어야 안 찌는 거예요. 아무리 뭐 나는 조금 먹는데도 살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이제 언제 잡수느냐도 중요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몸을 이제 식사를 하시고 항상 300보 정도는 기본으로 걸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렇게 하셔야 몸에 이제 그 위장 기능을 잘 돌려줘서 소화도 잘 시키게 하고 내가 먹은 거를 영양분만 잘 빼고 찌꺼기는 다 내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살이 안 찌죠. 근데 위장 기능이 자꾸 지나치는 쪽으로 가는 분들은 푸석푸석 살이 쪘다, 이제 부었다가 살로 찌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생활을 하실 때도 그렇고 운동을 하실 때도 그렇고 뭐든지 지나치면 안 돼요. 예, 항상 지나친 건 모자란 것만 못하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늘 조금씩 밥도 한 숟갈 덜 잡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이렇게 식사를 하실 때 입맛이 좋아서 자꾸 한두 네. 숟갈씩 더 드시는 분들은 네. 이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리면 밥량을 줄이면요 반찬을 늘려요. 결국은 마찬가지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뷔페 가면 음식 드시듯이 집에서도 접시 하나 따로 두세요. 그래서 밥량을 조금 줄이고 요것만 드실 수 있는 반찬을 고기만 딱 갖다 놓으세요. 요것만 잡수고 더 늘리지 않고 예. 이렇게 해서 조금씩 줄이셔야 돼요. 저는 좀 밥보다는 반찬을 좀 많이 먹는 그러니까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비율을 맞춰서 하시면은 몸도 건강해지시면서 이제 또 그 갱년기 증상 같은 것도 덜 앓으실 수가 있죠. 속에 위에 자꾸 열이 쌓여도 일로 오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갱년기 증상이 생기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의 법도를 잘 지키셔야 건강을 잘 유지하실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지나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시는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